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어요? 경우의 수 얘기했었죠. 경우의 수. 맞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제너럴한 방법은 그냥 일일이 세시는 거예요. 일일이 세시는 건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합의 법칙 혹은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셀 수 있었고, 제가 더 중요한 건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합의 법칙을 잘 쓰려면 복잡한 상황을 간단한 몇 개의 상황으로 나누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중복됨이 발생하지 않게끔 나누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쓸 수 있었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고배 법칙도 중요한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약간 달라요. 합의 법칙은 하나의 표본 공간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 고배 법칙은 표본 공간이 연달아 펼쳐지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 아닙니까? 근데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진다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36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표본 공간이 6개씩 2개가 연달아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상황이 약간 다르다. 합의 법칙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그램으로 고배 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맞습니까? 네. 오늘은요, 조금 더 구체화된 상황을 볼 거예요. 조금 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쉽게 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제 순열 조합은 기본적으로 뭐가 베이스에 깔려 있냐면 고배 법칙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순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정확히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열이라고 알고 계신 건 사실 순열이 수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네. 순열은 지금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여야 된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r개를 뽑아야 한다. 세 번째, 일렬로 나열해야 한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가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넘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합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 정도 의미밖에 안 돼요. 실제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개개를 구분할 수 있어서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순서가 있는 상황이 되고 나열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은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하죠. 뽑는 경우가 이제 뒷단에서 배우게 될 조합인데요.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먼저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요.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는 뭘 훨씬 쉽게 생각하냐면 순서가 있는 걸 훨씬 쉽게 생각합니다. 순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그 순서를 지우는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순서가 없이 문제에 출제되더라도 순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순서를 지우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순서를 어떻게 지웁니까? 이 순서를 지우는 기법은 순열 조합을 배우면서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순열의 수 한번 세봅시다. 순열의 수는 n, p, r,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고배 법칙으로 직접 계산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나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오는 방법의 수는 n가지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니까. 두 번째는 몇 개 하나를 썼으니까 n-1개인가요? 맞아요? 세 번째는 n-2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몇 개입니까? n-r 플러스 1개죠? 왜 n-r 플러스 1개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곱하는 이 문자들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여야 돼요? r 개여야 되죠. 맞아요? 지금 양쪽이 경계 포함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시고 1 더해야 되죠? 그게 개수죠? 여기서 여기 빼시면 R-1 나오죠? 1 더해야 되죠? R 플러스 1이죠? 아니 R이죠 R. 맞죠? R-1 더하니까 R-1 플러스 1 맞습니까? 그러니까 R개죠? 네, R개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이 N-R 플러스 1로 끝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배 법칙을 여러 번 확대한 것에 불과하죠. 이 순열이라는 것은. 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계승인데요.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얘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두 가지밖에 만족하지 않죠.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 두 번째 일렬로 나열. 맞습니까? 그죠? 전부 다 나열하니까 얘는 개수가 r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겠어요? n개가 되겠죠. 그럼 저게 n개가 될 때까지 계속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세면 될 거 같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뭐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1이 될 때까지 개수를 줄여가면서 계속 곱하셔야겠죠. 그리고 얘를 기호로 줄여서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세 번째, n 팩토리얼은요, n 퍼뮤테이션 하는요, 이렇게 계승의 몫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건 전혀 의외의 것이 아니고 계산해보시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면 이게 실제로 왜 성립하느냐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보시면 되죠? 펼쳐보시면 되죠.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n-r 곱하기 n-r 아니다. 이 앞에 거 쓰는 게 낫겠네요. n-r 플러스 1 곱하기 n-r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이겠죠? 맞나요? 밑에는 n-r 곱하기 n-r-1 곱하기 땡땡땡 2 곱하기 1 이런 식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맞아요? 그럼 결국 뭐밖에 안 남아요? n 퍼뮤테이션 r밖에 안 남는 거니까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 없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순열을 조금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얘가 r이 0인 경우하고 r이 n인 경우에도 성립하도록 0 팩토리얼과 n 퍼뮤테이션 0을 정의하시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보자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r이 0이다 라고 해봅시다. r이 0이면 실제로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np 0이죠. 맞습니까? n개에서 0개를 뽑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r에 0 집어넣어봐요. 그럼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게 말이 돼야 되죠. 이게 말이 되게 하려면 이걸 뭐라고 약속하면 되겠어요? 1이라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어요? 약분되니까. 맞죠? 두 번째 r이 n일 때 r이 n이면
얘가 뭐가 됩니까? n 퍼뮤테이션 n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건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n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n 팩토리얼이죠. 여기는요 0 팩토리얼이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저 식이 말이 되게 하려면 얘를 뭐로 정의하면 되겠어요? 1로 정의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로 각각 정의한다. 즉, 저 식이 극단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의미를 갖는 식이 되게끔 0 팩토리얼과 n 퍼뮤테이션 0을 정의한 겁니다. 실제로 저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잠이 오죠? 미치겠네. 수업하고 있는데 잠이 오네요. 충격적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교정기를 빼거든요. 더욱 좋은 발음으로 여러분께 수업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신납니다. 이런 건 뭐 얘들 장난이죠, 그죠? 네. 이게 n 곱하기 n-1 이게 30이니까 이거 2차 방식 풀면 바보예요. 얘는 얼마죠? 6이죠. 자연수 조건 있으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 2n 퍼뮤테이션 3 그러면 44 곱하기 n 퍼뮤테이션이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풀어내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럼 2n 퍼뮤테이션 3 어떻게 풀리겠어요? 2n 곱하기 맞죠? 2n-1 곱하기 2n-1인데 2n-1 2 곱하기 n-1 이렇게 풀 수 있죠? 약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통식을 뽑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가 44 곱하기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죠? 어차피 n은 2 이상의 자연수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n 퍼뮤테이션 2가 성립하려면 n이 무조건 2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죠? 그럼 n-1이 0이 아니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n도 약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약분해서 여기 11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이걸 만족한 n은 뭐밖에 없어요? 2n-1이 11이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전 세 번째 문제의 의도를 뭐라고 보냐면 최소한 니네 5팩토리얼은 외우고 있어야 이런 얘기인 것 같죠? 5팩토리얼 얼마죠? 그죠? 이거 외우고 있으면 얘가 720이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0 지고 약분 가능하죠? 그죠? 약분하시면 얼마 나오죠? 응? 60이죠, 60. 6입니까? 72 곱하기 6이 4320은 아니겠죠? 네. 60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퍼뮤테이션 R을 알려면 R을 가지고 식을 쓰지 마세요. 이건 더 복잡해요. 오히려 어떻게 쓰시면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60 만들면 되죠? 그죠? 마지막에 뭐가 있으면 돼요? 3이 있으면 되죠? 이 3이 R이 아니고 이 개수가 지금 R인 겁니다. 이게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끝나는 3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R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저건 그냥 5팩토리얼 외우라는 소리인 것 같죠? 우리가 마치 2의 열제곱을 외우듯이 5팩토리얼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보통은 사람은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쌍둥이도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다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 중학교 때 보던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제가 보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국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분할로 문제 풀 거잖아요. 그럼 되게 복잡한 경우의 수의 상황도 결국 뭐만 잘하시면 분할만 잘하시면 간단한 몇 개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 간단한 몇 개의 상황이랑 결국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걸로 푸는 거죠. 이런 간단한 걸로. 알겠습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첫 번째 여학생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총 4팩토리얼입니까?
그런데 여학생끼리 잘 바꿀 수 있죠?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아니, 총 4팩이 아니고 5팩이네요. 미안합니다. 여학생이 1명이면 남학생 4명이니까 5팩 곱하기 3팩이죠? 그죠?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문제를 조금 의미 있게 보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학생 줄 세워놓고 그 사이에 넣어야지. 남학생을 줄 세워놓고 그 사이에 넣어야 돼요? 맞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야지 안 잡히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 수 빼면 안 됩니까? 아, 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2명씩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얘는 3명씩 이웃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2명씩 이웃하는 경우를 빼고 다시 3명씩 이웃하는 경우를 더해야겠죠. 전화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풀고 싶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은 사람을 나열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는데 자리를 나열하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독특한 거예요. 지금 외워서 알고 있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외워서 알고 있는 건데, 남학생 4명을 여기다 배열합니다. 그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빈 공간에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럼 여학생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을 쓰니 여전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표를 만들어요. 그 번호표 중 3개를 뽑아서 여학생에게 일렬로 나눠주는 방법일 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5p3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 상황은 여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여사건이 되는 상황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어도 되는데, 이건 여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스페셜이네요. 그죠? 이 단어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전 옛날 사람이죠. 전방 수류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즐겨 하지 않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서 못했던 게임인 것 같군요. 네.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의 스페셜 보스라고, 네. 뭐 서든어택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잘 하지 않죠? 이렇게 게임이 부질이 없다니까. 뭔가 게임 존나 열심히 하면, 지금 뭐 에러를 존나 잘하면 존나 갑인 것 같잖아요. 나중에 이 에러를 짜게 식으면 그 아이의 인생은 그냥 끝인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인간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냐? 맞아. 존나 잘 나가는 온라인 게임 있잖아. 공부. 그잖아. 존나 잘 나가. 뒤지지? 매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죠? 심지어 한번 실패하는 사람도 다시 해보겠다면서 자꾸 덤벼들죠? 맞아요. 그래. 이걸 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기는 존나 어렵거든요, 진짜. 근데 게임 잘해갖고 인생 무의미하게 되기는 되게 쉬워요. 그 게임을 아무도 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죠. 니네 프로게이머들의 말로를 봐봐. 뭐 하냐? 어? 아주 잘된 케이스 임요한 홍진호나 뭐 방송인 돼가지고 이러고 있지. 나머지는 다 승부작 스캔들 연루돼가지고 결국 전과자 하고 임마 아프리카 BJ 나오고 그러고 있지.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렸지? 왜? 그 게임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게임에 목매지 마라. 알겠냐? 알겠어? 자, 어쨌거나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드는 수에서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이거는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S 동그라미 P 하시면 되니까 얘는 그냥 뭐예요? 5팩토리얼인가요? 맞아요? 두 번째,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다. 이건 접근하는 방식을 저랑 함께 고민을 해보게요. 알겠죠? S와 P의 순서를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단순화하라 그랬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즉 S와 P의 순서가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생각하라고요. 뭐 하면 돼요? 2팩토리얼 곱하면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거 나머지 5개의 문자 중에 2개 넣으면 되죠. 그러면 5P2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럼 이제 이 덩어리가 완성됐죠? 그죠? 이걸 제외하고 남은 문자 몇 개예요? 네, 3개. 3개죠? 그럼 총 4개의 문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4팩토리얼.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것은 몇 개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니까 이건 6건을 풀면 되겠죠? 모든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죠. 맞아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3개. 모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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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이렇게죠? 그러니까 3개 문자가 지금 모음이 이렇게 3개 있잖아요. 3개의 문자 중에 2개 뽑아서 얘를 1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3P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5개 나누는 건 뭐가 되겠어요?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별거 아닌 것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식을 쓰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결국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쌤, 저 휴지 좀. 왜? 콧물 나오냐? 고칠지라. 아이고 사운드가 아주 그냥 격하네. 감기 조심하세요. 고3 감기 걸려도 자기가 잘못한 거야. 아냐 모르냐? 지금 종합병원. 고3은 아프면 자기 잘못이야. 자기 손해고.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라고. 알았어? 선생님은요 추우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을 무조건 덥게 해놔요. 한겨울에도. 뭐 가스값이 몇십만 원이 나올지언정 저는 무조건 집이 더워야 돼요. 왜냐면 아프면 병원비 더 드니까. 그래서 방문자들 우리 집에 오면 깜짝 놀라요. 한겨울에 막 실내 온도 26도. 왜 이렇게 집이 덥냐고.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요. 존나 막 얼음 깨고 세수하고 막 이러고 살아가지고 몸에 있는 열이 다 날아갔나 봐요. 존나 추우면 아파요. 존나 옛날 얘기 같잖아.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있잖아. 대부분이 주택을 살았고요. 주택도 그 되게 옛날 집들 어떤 식이냐면 화장실이 따로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마당에 이렇게 수도가가 있으면 거기 세수하고 막 이런 거예요. 네, 연탄불 아궁이 떼고. 그래서 겨울에 세수하려면 연탄불 아궁이에 올려놓은 물 있죠. 그거랑 찬물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보통 한 2만 원 정도의 통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가족 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면 그 다음 사람이 쓸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껏 조금씩 더 쓰게 되니까 그때 아침에 나왔는데 그 수도가 얼어있으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보통 수도는 안 얼게 조금 틀어놓고 자거든요. 어머님들께서 보통 쫄쫄쫄 나오니까 수도 자체는 얼지 않는데 찬물 바다는 그 밖에서 있죠. 거기는 물이 얼어요. 위에가. 그럼 그걸 깨요. 그걸 깨가지고 이제 떠가지고 씻으려고 하면 온수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많이 쓸 수는 없죠. 그럼 적당히 섞으면 그냥 물 녹고 차가운 물 돼요. 녹은 차가운 물 이 정도? 뭐 그런 걸로 씻고 집도 졸라 추웠어요. 존나 춥고 막. 여튼 뭐 건강관리 잘 하시는 얘기입니다. 1번 쉬운 문제네요. 이거 그냥 5팩이죠. 맞나요? 5개 일로 나누면 되니까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는 몇 개냐? 이게 지금 뭐냐면 분할이에요. 보세요. 32,000보다 작으니까 1로 시작하는 애 있겠죠? 맞아요? 두 번째 2로 시작하는 애 있겠죠? 맞습니까? 세 번째 31,000으로 시작하는 애 있겠죠? 그죠? 0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냐면 얘네 중복되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3팩이군요. 그죠? 4팩은 24입니까? 3팩은 6이고 맞아요? 그럼 54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구 더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애시당초에 중복되지 않게 상황을 쪼갰기 때문이죠. 그죠?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분할하세요. 1, 네모, 네모, 네모. 5의 배수를 내려면 끝이 5나 0이어야 되는데 지금 숫자에 0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끝이 5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3팩, 3팩, 2팩. 다음 얼마? 14개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상황만 잘 쪼개셔도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물론 실전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푸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알겠냐? 네. 경우수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제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죠. 쌤, 더해요, 곱해요? 이건 뭐 합의법칙과 오해법칙과 구분 못해서 무슨 경우수를 잘하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해요, 곱해요도 구분이 안 되면 경우수를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막 조건부 확률이 뭐 이런 거 풀고 있으니 문제 풀 수 있겠어요? 그죠? 나를 보면서 말하지. 아니 너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8번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의 정의를 쓰고 수식으로 나타내시라고 했는데 중복순열은요 뭐만 추가된 거냐면 순열에서 순열은 물건이 소모되죠. 5개를 가지고 나열하면 이 점점 소모되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복순열은요 5개의 물건이 있어요. A, B, C, D. 근데 A도 무한계 있고 B도 무한계 있고 C도 무한계 있고 D도 무한계 있고 E도 무한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갖다 썼는데 또 A가 있는 거예요.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복순열과 순열과의 차이는 뭐 중복이 되고 중복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소모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책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열과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다루는 대상이 소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몇 개예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N개, 두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N개, 세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N개. 이런 짓을 몇 번? R번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뭐라고 쓰면 되겠냐면 그냥 N의 R제곱이라고 쓰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중복순열의 기호를 자주 잊습니다.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걸로 충분히 간단하죠? 그죠? 굳이 강제로 써보면 N, 파이 R 이렇게 쓰는데 별로 의미가 없죠? 이 기호를 굳이 써야 되나 싶죠? 그냥 N의 R제곱 하면 되는데 가끔 모의고사에서 나오긴 하는. 저 기호 자체가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가 잘 안 쓰니까 잊게 된다는 얘기야. 오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네. 구 번은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순열과 중복순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문제거든요. 맞습니까? 서로 다른 세수를 뽑아서 세자 형수를 만드는데 얘는 지금 중복을 허락한단 말이 없으니까 소모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 0이 못 오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0이 올수니까 0을 썼더라도 이제 0 아닌 걸 썼더라도 0이 포함되니까 3개가 남는 거죠. 그 다음 2개가 되겠죠. 굳이 강제로 순열로 써보면 3 곱하기 3p라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변칙적인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0이 들어가면서. 알겠죠? 네. 얘는 중복을 허락하죠. 처음에 3개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4개 올 수 있죠.
그 다음 4개 올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썼던 걸 또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굳이 강제로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 파이 2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이게 순열과 중복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순열은 물건을 나열하고 나면 그 물건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복순열은 그 물건을 나열해도 그 물건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집합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게. 뭐 집합 문제는 조합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함수의 대응관계 이용해 집합과 연결시켜서 문제 일부러 이렇게 해보죠. 이랬을 때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라는 건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x에 대해서 y가 한 개만 정해지면 돼요. y에 대해서는 x는 여러 개로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이 4, 5, 6, 7 중 하나를 골랐더라도 여전히 2에게 4, 5, 6, 7의 기회가 있는 거고 여전히 3에게 4, 5, 6, 7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냥 산수적으로 풀면 4 곱하기 4가 되겠지만 이걸 중복자로 쓰면 4 파이 3이라고 써도 되겠죠? 맞죠? 중복순열로 쓰면 이 중복순열이 함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1대1 함수라는 말은 x와 y가 즉 x가 하나 결정되면 y도 하나 결정돼야 되고 y가 하나 결정되면 x도 하나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한 원소가 뭔가를 고르잖아요. 여기서 그럼 그 아이는 더 이상 고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소모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순열 상황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건 4가지의 선택지가 있지만 두 번째 아이는 3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세 번째 아이는 2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죠. 굳이 기호로 쓰면 4 퍼뮤테이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열과 중복순열의 차이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소모되느냐 소모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이해한 듯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직접 나열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요. 직접 나열해서. 알겠죠? 네. 자, A, B, C 이렇게 4개의 문자를 이루어 나눈다고 합시다. 순열을 쓸 수 없습니다. 순열은 이 4개가 전부 다 달라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A와 이 A를 구분할 수 없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열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순서 없다고 해서 진짜 순서 없이 나열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피곤해요. 순서를 만드세요. 이걸 제가 A1, A2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나열해보면 A1, A2, B, C 이거 그냥 샘플이고 직접 나열한 겁니다. 알겠죠? A1, A2, C, B A1, B, A2C A1, B, C, A2 A1, C, A2B A1, C, B, A2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앞에가 A1이 나오는 상황을 나열한 거죠. 근데 A2가 나오는 상황도 있겠죠? 그리고 B가 나오는 상황도 있겠죠?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상황도 있겠죠? 여기 지금 6개니까 6, 4, 24, 24가지 나오는 4팩토리알 맞습니까? 다 나열하면 우리가 피곤하니까 이걸 잘 관찰해보세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A1과 A2 있죠? A1과 A2 얘네가 자리를 바뀌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2, A1, B, C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같은 상황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마찬가지 A2, A1, C, B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얘하고 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A2, B, A1, C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얘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경우의 수가 몇 배 발생한다고 보면 되냐면 2배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같은 게 세 개 있으면요. 그 세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다 배수만큼 다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3배가 아니고 3팩토리얼 6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A1 아니 A, B 이렇게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이게 A1, A2, A3라고 해보죠. 그럼 그냥 나열하면 A1, A2, A3, B 얘네끼리 잘 바꿔볼까요? A1, A3, A2, B A2, A1, A3, B A2, A3, A1, B A3, A1, A2, B A3, A2, A1, B 이 6개가 모두 같은 상황이죠. 얘네들 구분한 속이 전부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죠? 즉 얘네들 나열한 만큼 더 뻥튀기 되겠죠. 즉 6배만큼 더 커지겠지 경우의 수가. 왜냐하면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총 24개의 경우의 수에서 3분의 1배를 꼭 해주셔야겠죠. 6분의 1배를 3팩토리얼분의 1 꼭 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이거의 바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AAA니까 얘네가 순서가 없었잖아요. 즉 순서가 없는 아이들의 순서를 지우는 방법은 순서가 없는 아이들의 개수 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를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순서가 없는 아이들의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것인 줄 조금 일반화할 텐데 완전 일반화는 어려워요. n개가 있는데 A, B, C, D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알겠죠? 얘네가 N개예요. 이 A가 P개예요. 이 B가 Q개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까 저한테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일단 어떻게 구합니까? 전부 다 순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N 팩토리얼이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얘네 자리를 바꾼 만큼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P 팩토리얼 나눠야겠죠. 마찬가지 얘네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자리를 바꾼 만큼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Q 팩토리얼로도 한 번 더 나눠야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나누는 기법 있죠 이거.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순서를 지운다 이 말입니다. 순서를 지운다. 이미 여러분들 조합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잘 보세요. 조합 NCR 있죠? 어떻게 세든가요? NPR을 R표로 나누죠. R개가 다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 지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기만 하잖아요. 순서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순서 있다고 푸시면 돼요. 순서가 있다고 풀고요. 마지막에 그냥 순서를 지우면 돼요. 순서 없이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 못합니다. 순서 없이 생각 못해요. 그냥 순서 이시 생각하시고 순서가 지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의 개수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순서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좀 잠온가요? 뭔가 눈들이 다들 상욱이는 아닌데 지금 졸린 눈인데 지금 졸리면 석세스 못해요. 알겠죠? 7개인가요? 그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냐 라고 하면 지금 S가 같고 여기 C가 같지만 전부 다르다고 그냥 가정하시라고요. 그러면 7팩토리얼이죠? 순서 나중에 지워요. 3개 지워야 되고 이거 2개 지워야 되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값이고 따로 기억할 필요도 없겠죠? 맞습니까? 양 끝에 S가 온다고 하면 S 이거 고정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S를 썼냐 중요하죠. 3개 중에 뭘 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만 하시면 되냐면 양 끝에 S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같은 거 CC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5팩토리얼을 그냥 2팩토리얼로 나누시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하기 전에 저 가운데 안 뚫리는 거 먼저 해볼게요. 알겠죠? 안 뚫리는 거 해보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너무 크게 만들지 맙시다. 이 정도 해봅시다. 알겠죠? 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최단거리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를 물론 초딩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억나요? 맞아요? 더해서 2 맞습니까? 여기는요? 3이죠? 여기는 4예요? 그죠? 난 잘 못해요 이거. 초등학교 잘못 나왔고 3 여기 4 5인가요? 맞아요? 여기 6이네요. 여기 10이에요? 맞아요? 여기 10이고 여기 15네요. 여기 20이고 그럼 여기까지 도착하는 건 35죠. 맞습니까? 이거 2학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거 2학년입니다. 보이세요? 그죠? 네. 2학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아시죠? 최소한 거기까지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지금 고배부칙을 쓰는 거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수의 최단거리는 이런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이런 특성. 지금 제가 그린 것도 전부 다 최단거리거든요. 그죠? 다시 내려오면 최단거리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최단거리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거는요. 맞습니까? 두 번째 거는요. 맞습니까? 세 번째 거는요.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걸 어떻게 나열하냐에 불과하죠. 근데 이게 똑같죠 지금.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7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누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35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같은 것이 있는 이렇게 막대기를 나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네. 이렇고요. 근데 꼭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안 나오잖아요, 쌤. 이 새끼가요. 여기 A에서 B까지 가고 싶은데 씨발 여기 무슨 호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를 못 간다고 이 개새끼들이 막 이러는데 어떻게 풀어요, 막. 그죠? 네. 지금 이것도 약간 그런 형태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쪼개세요, 상황을. 같은 것이 있으면 쓸 수 있게 상황을 쪼개셔야 돼요. 근데 그 쪼개는 걸 잘 못하겠다 이런 학생도 있는데 하셔야죠. 자, 쪼개는 거 한번 해볼까요? 호 썼다 그려볼까? 여기 그려볼까? 이렇게 갈 겁니다. 맞아요? 이제 분할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생각 어떻게 분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위로와 예? 위로 점을 골라주셔야 돼요. 0,0, 1,0, 1,1 점을 골라봐요. 여기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죠? 여기로 오는 방법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는 방법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선택하면 무조건 일로 오게 되죠. 그 다음 어디를 골라야 되죠? 1,3 여기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신가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점을 이렇게 지켜요. 점을 이렇게 지키고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점 찍은 데를 구분해보면 이렇게 와서 이쪽 태클을 타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면 이렇게 이쪽 태클을 탄 다음에 이쪽 태클을 타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시면 절대 동시에 두 개의 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한 것이죠.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점을 고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몇 번 훈련하시면 금방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죠. 여기서는 C와 T가 이렇게 L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무조건 C를 지나야 되죠. 맞아요? 그냥 A, C, D, B의 방법에 관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A, C 하나밖에 없죠. C에 D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D에서 B만 가면 되죠. D에서 B는 우리가 방금 아까 배웠던 같은 것인 시널로 위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총 4번 이동하면 되죠. 그러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는 이런 상황이죠. 6가지인가요? 맞아요? 동의합니까? 그죠? 두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몇 가지냐?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하는 게 뭐예요? 3팩, 2팩이죠. 물론 이 정도 세도 되겠지만, 그죠? P에서 B로 가는 거는 위로 하나, 둘, 오른쪽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럼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눠야겠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45가지인가요? 맞습니까? 세 번째, L은 지날 수 없다. L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시발. 비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L이 끊어졌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최단거리.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호수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좀 찍어야겠죠? 여기 찍어야겠죠? 그죠? 여기 찍어야겠죠? 여기 찍어야겠죠? 맞습니까? 이 각각은 뭐 Q와 Y라고 할까요? 이거 말고 없죠? 그러니까 찍는 거 사실 간단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첫 번째 점만 찾으면 돼.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 알겠습니까? 네. 그럼 A, P, B가 있을 건데 이건 45라고 이미 구해놨고요. A, Q, B 구하시고 A, R, B 구하신 다음에 3개 더하면 되죠. 그죠? A, Q, B는 A에서 Q까지 한 개예요. Q에서 B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얘는 6팩, 5팩이네요. 그러니까 6가지죠. A, R 한 개죠. R에서 B가 하나, 둘, 셋, 넷, 6팩, 4팩, 2팩인가요? 15가지네요. 이게 다 더하면 되니까 66가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맞죠? 그럼 생각보다 경우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제 풀기 별 지경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풀기 싫은 거 아닙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면 경우에서 문제가요 참 오래 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요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도 꾸준히 푸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막 경우에서 문제 100개 풀어보려고 하면 막 미칩니다. 제가 한때 일주일에 2,000문제 풀어본 적이 있는데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푸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트가 바뀌었다고? 13번이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낯선가 보죠? 예. 다음 14번, 15번은 원수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원수열은 꼭 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밑에 보시면 직사각형도 나오죠. 예.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과 책이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책은 일단 다 원으로 가정을 하고 다른 경우를 세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원이라고 안 보고 같은 경우를 셉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알겠죠? 일단 원수열인지 먼저 봅시다. 원수열 어떻게 다루는지. 원수열도 예를 안 들 수는 없거든요. 예를 안 들 수는 없으니까 4명의 원형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 B, C, D 이게 지금 원형으로 나열된 거죠. 맞습니까? 근데 A, B, C, D 이것도 지금 원형으로 나열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A, B, C, D 이것도 원형으로 나열된 거고요. 그리고 A, B, C, D 이것도 지금 원형으로 나열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같은 경우로 보는 게 원수절이에요. 왜 이걸 같은 경우로 봅니까에 대해서 일단 불만이 있을 거예요. 자, 원수절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와 같이 앉는 사람과 테이블 이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입니다. 바닥도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방향도 모르겠죠. 그럼 나의 위치라는 건 오롯이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 건너편에 앉은 사람과 내 오른쪽과 내 왼쪽만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A라고 가정해 보잖아요. 내 맞은편에는 C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B, 왼쪽에는 D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A라면 맞은편에 C가 있죠. 오른쪽에 B, 왼쪽에 C, 왼쪽에 D. 마찬가지 A라면 맞은편에 C, 오른쪽에 B, 왼쪽에 D. 맞은편에 C, 오른쪽에 B, 왼쪽에 D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원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테이블과 나와 함께 앉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암흑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수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원이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4개니까 4배의 각각의 경우가 발생하겠죠. 4배만큼 더 세질 거 아닙니까? 그럼 n개면 n배만큼 더 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n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고 얘가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게 되겠죠. 맞습니까? 심지어 이게 3차원이다라고 하면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염주순열이라고 하는데 염주순열은 그냥 원순열을 2로 나누면 됩니다. 뒤집은 경우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염주순열은 교육과정 바뀝니다. 원순열 이해하셨죠? 뭘 아셔야 되냐면 도대체 왜 n으로 나누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왜 n으로 나눈다고요? 같은 경우의 배수만큼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하나 지울게요. 문제 15번 보시면 원이 아니거든요. 원이 아니고 뭐죠? 직사각형이죠. 그죠? 원이 아니고 책상이네. 원은 책상이 아닌가? 원은 원탑이죠. 와우.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몇 명이? 8명이 남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8팩토리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8명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언제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시면 되는 건데 언제 여러분들이 같다고 느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여기 앉아있어요. 그죠? 일로 왔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왔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왔어요. 같아요? 달라요? 여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왜냐하면 나만 고려했기 때문에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고려해봐요. 그죠? 사실 그리고 잘 보시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왼쪽에 여기 모퉁이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모퉁이가 있죠. 달라요. 그죠? 여기까지 와야만 비로소 내가 같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기 있을 때와 같죠. 여기는 여기 있을 때와 같죠. 여기는 여기 있을 때와 같죠. 여기는 여기 있을 때와 같은 거죠. 실제 보여드리죠. 자, A, B, C, D, E, F, G, H. 그죠? 그죠? 자, 반대로 여기 A가 있다고 해볼까요? A, B, C, D, E, F, G, H. 왜 여기하고 여기가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왼쪽에 H 있죠? 오른쪽에 B 있죠?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왼쪽에 H 있죠? 오른쪽에 B 있죠? 맞은편에 E가 있겠고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총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합니까? 그죠? 그죠? 같은 경우가 총 2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뭘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책에 보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일단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8-1 팩토리얼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세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4개 다르잖아요. 곱하기 4를 합니다. 이 둘의 결과는 같죠? 이 둘의 결과는 같죠? 근데 이 연산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8 팩토리얼 나누기 8 곱하기 4 그냥 2로 나누면 되는 거 뭐하러 8을 나눴다 4를 곱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시중참고서의 풀이는 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일단 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경우를 뽑게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원이 아닌데 도대체 왜 원이라고 생각하며 그죠? 다른 경우 왜 뽑는가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원이 아니니까 그냥 같은 경우만 세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납득합니까? 납득해요? 그래요? 그럼 문제 하나 바꿔서 해볼까요? 이 원은 보지 마세요. 정육각형을 그럴싸하게 그리려고 한 거니까. 별로 안 그럴싸한 건데. 이렇게. 알겠죠? 총 몇 명? 12명이죠? 그죠? 12 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6. 6.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6개 있죠?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죠? 그죠? 여기는 여기와 같은 거죠? 아이고. 그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총 6개의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납득하시죠? 예.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수능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적어서 못 푸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가를 저한테 더 배우면 더 잘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것만 가지고 푸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걸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그런 훈련을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어떤 단원보다도 문제풀이 자체가 중요해지는 과정이 여기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